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장후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는 다행히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심각한 폭락을 멈추고 약간이나마 반등했다는 게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실 어제도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일단 호재부터 보자면 하원에서 복지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이 통과되며 트럼프의 기업 감세 정책 실현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있었고요. 메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는 카더라 소식이 전해진 부분 역시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소식은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전한 소식인데요. 얘네들이 원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날 늘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내기로 유명했던 애들이거든요. 몇 달 전에 블랙웰의 설계 결함 이슈를 지적한 것도 얘네들이었고요. 근데 이번엔 웬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바로 직전에 저렇게 엔비디아의 우호적인 기사를 냈다는 걸 시장은 더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재 역시 분명히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내각 회의 도중에 유럽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은 테슬라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계속 폼이 좋던 애플은 어제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유럽 관세 이슈 영향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권고한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관련해서 주주투표를 시행했는데 이걸 주총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아서 이거 당장 폐지하라고 발언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다양성 정책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능력에 상관없이 흑인이니까 무조건 일정 할당량 채용해야 하고, 여자니까 무조건 채용해야 하고, 유색인종이니까 일정량은 무조건 채용해야 하고, 성소수자니까 무조건 채용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냥 딱 들어도 트럼프가 엄청 짜증내면서 극혐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트럼프는 특히 PC주의에 아주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 좌파 정부 때부터 생성된 이런 PC 문화를 타파하고 이제는 철저히 능력 중심제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플한테도 저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건데 이걸 애플이 주주총회에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 추후 트럼프 행정부와 애플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애플은 CEO 팀 쿡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런 쪽이라 그런지 좀 기업의 분위기가 우리로선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또 하락했는데요. 500불을 넘네 만에 지가 불과 2달 전인데 세상에 지금 300불도 깨졌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테슬라다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호재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테슬라 기가 텍사스가 25만 대 이상의 모델 Y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호재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일단 유럽 관세 이슈가 좀 안 좋게 작용한 게 있었고요. 또 테슬라가 올해는 5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분기가 아예 없을 것이라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주장,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단기 촉매제가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바클레이즈의 분석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은 인도의 AI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호재가 전해지긴 했지만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해고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장후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하락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듯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사실상 그냥 보합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호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악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오늘 엔비디아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이번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번에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막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잘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다소 갈피를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 총 이익률이 이번에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어요. 컨센서스 중간값이 71.8%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70.5에서 71.5가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하회한 건 아니고 아주 약간 하회했을 뿐이지만 어쨌든 예상치에서 삑사리가 났다는 것을 시장은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이번 분기에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신제품 조기 출시 비용으로 인한 이익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블랙웰이 출시 초기에 설계 결함 문제라던가 이런저런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막 공급망도 엉망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초반부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이번 매출 총 이익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블랙웰에서 발생하는 매출 증가가 정말 압도적이고 폭발적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도 어닝콜에서 말하기를 블랙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군의 생산 설비가 전부 다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게 최근 JP모건이 엔비디아 공급망을 체크해봤는데 블랙웰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스콘에서만 3만 대에서 5만 대의 블랙웰 출하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예상치는 2만에서 2만 5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확실히 엄청난 생산 능력 발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럼 슬슬 정리하자면요. 저는 이번 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장에서 좋게 해석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달려줄지 아니면 오늘은 그냥 하락으로 끝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던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추후 계속 이어지며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